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로봇이 당신의 일을 배우고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영화처럼 들리죠? 하지만 현실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손가락, 당신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그 움직임, 당신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 손동작. 실리콘밸리의 어떤 실험실에서는 로봇이 카메라로 그걸 촬영하고 학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3개월 뒤, 6개월 뒤에는 그 로봇이 당신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당신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AI는 그저 모니터 속의 차트 GPT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건 뺏길 수도 있지만 내 몸을 써서 하는 노동만큼은 안전할 거라고 믿었죠. 당신의 두 손, 당신의 두 다리, 당신이 물리적 세계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로봇이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이제 AI가 모니터를 찢고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도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최근에 이렇게 경고했어요. AI의 다음 파도는 피지컬 AI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라는 종이 노동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당할 수도 있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예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선택지 A. 노동 해방. 로봇이 모든 힘든 일을 대신하고 인간은 기본소득을 받으며 예술과 여가를 즐기는 유토피아. 그런 세상이 올까요? 선택지 B. 인겨 인간. 자본을 가진 자들만 로봇을 소유하고 노동 가치를 잃은 대다수 인간은 빈민으로 전락하는 디스토피아. 아니면 이런 세상이 올까요? 과연 피지컬 AI가 가져올 미래는 A일까요? B일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파헤쳐 봅시다. 도대체 피지컬 AI가 뭐길래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쉽게 말해 뇌를 가진 로봇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그만큼 강력해요. 과거의 로봇은 정해진 명령대로만 움직이는 기계였어요. 팔을 이렇게 들어,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려, 물건을 집어, 여기에 놔. 프로그래머가 모든 걸 코딩해야 했어요. 각도, 힘, 속도 하나하나 계산해서 입력해야 했죠. 이렇게 하면 로봇은 그 정확한 동작만 반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피지컬 AI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지능을 로봇의 몸에 이식한 존재예요. 이들은 코딩된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입니다. 이제 디지털 세계에만 갇혀있던 지능이 물리적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제는 물리적 세계에 사는 모든 인간이 위협받는 거예요. 피지컬 AI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바로 학습 속도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과거에 로봇에게 빨래를 개는 법을 가르치려면 어땠을까요? 수천 줄의 코드를 짜야 했어요. 각도는 몇 도, 힘은 얼마나, 속도는 어느 정도. 한 번의 동작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환경이 조금 바뀌면 다시 코딩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냥 보여주면 돼요. 정말 그렇게 간단해졌어요. 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사람이 빨래를 개는 모습을 촬영해요. 로봇이 그 영상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 이해해요. 그 다음은 뭐냐고요? 가상 공간에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마치 비디오 게임을 고속으로 재생하는 것처럼 수만 번 반복해요. 그 과정에서 로봇은 스스로 터득해요. 실수하고 배우고 또 실수하고 또 배워요. 수만 번이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은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돼요. 쉽게 비유하자면 갓 태어난 천재 아이에게 아빠가 하는 거 잘 봐 라고 한번 보여줘요. 그 아이가 순식간에 어른이 되어서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과 같아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영화가 아니라. 테슬라의 옵티머스부를 보세요. 피규어 AI의 피규어 공예인을 보세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을 보세요. 이들은 이미 사람처럼 걷고 있어요. 사람처럼 사과를 집어 건네주고 정교한 부품을 조립하고 심지어 춤도 춰요. 이건 놀라운 기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포의 신호예요. 이 학습 곡선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순간 인간의 숙련도는 의미를 잃게 됩니다. 나는 20년 경력의 목수야? 로봇은 한 달 뒤 당신보다 더 정확한 목공을 해요. 나는 10년 경력의 배관공이야? 로봇은 3달 뒤 당신보다 더 효율적인 배관 수리를 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에요. 20세기 초를 생각해 봅시다. 마차를 끌던 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동차? 저 시끄러운 기계가 어떻게 우리를 대체해? 우리는 험한 산길도 갈 수 있어. 우리는 말이야.
로봇 같은 기계는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말은 운송수단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말들은 무엇을 하나요? 경마장에서 뛰거나 관광지에서 타거나 목장에서 풀을 뜯어요. 한때 물류와 운송의 주인공이었던 말은 이제 인간의 여가를 위한 동물이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때의 말과 같습니다. 로봇이 어떻게 배관 수리를 해? 복잡하잖아. 로봇이 어떻게 노인을 간병해? 감정이 필요한데? 로봇이 어떻게 건설 현장에서 일해? 위험하잖아.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00년 전의 말처럼요. 피지컬 AI는 인간이라는 말을 대체할 자동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피지컬 AI의 타깃은 명확합니다. 바로 스마트 제조, 물류, 그리고 건설 현장이에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있는 노동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해요. 나사를 조이고, 부품을 맞추고, 검사하고,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고. 이건 로봇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창고에서 물건을 분류하는 일은 어떨까요? 이 박스는 B구역으로, 이건 A구역으로, 손상된 물건은 따로. 지금까지는 인간의 판단과 손재주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이제 지능형 로봇팔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로봇은 밤새 일해요. 주말에도 일해요. 병가도 안 가요. 더 충격적인 건 자율주행입니다. 도로 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자동차 역시 거대한 피지컬 AI입니다. 그리고 이건 더 가까운 미래예요. 지금도 테슬라, 웨이모, 크루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거리에서 테스트하고 있어요. 택시, 트럭, 배달. 이 수많은 일자리가 증발하는 건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언제일 것 같아요? 3년, 5년, 10년. 실제로는 더 빠를 수 있어요. 1년 뒤를 상상해 봅시다. 2026년 12월에 아침을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편의점에 들어가요. 알바생은 없어요. 피지컬 AI 로봇이 물건을 진열하고 있어요. 그 로봇은 유통기한을 읽고 진한 삼각김밥을 골라내고 새 상품으로 교체해요. 당신이 구매할 물건을 고르면 로봇이 계산을 해줘요. 현금도 받고 카드도 받고 문제없이 처리해요. 택배는 어떻게 될까요? 배송 로봇이 현관문 앞까지 이족 보행으로 걸어와요. 벨을 누르거나 스피커로 택배 도착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이 나가서 받으면 로봇은 다음 배송지로 가요. 밤새도 일하고, 비가 와도 일하고, 눈이 와도 일해요. 카페는 어떨까요? 바리스타 로봇이 당신의 기분을 카메라로 읽어요. 그리고 그에 맞춰 커피를 추천해요. 오늘 피곤해 보이네요. 더블 샷으로 드릴까요? 그리고 그 커피를 완벽하게 만들어줘요. 당신이 가본 최고의 카페보다 정확하게요. 이 모든 과정에서 인간의 노동은 단 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0%예요. 편리해 보이나요? 확실히 편하죠. 빠르고 정확하고 가격도 싸고. 하지만 다른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공포가 느껴지나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로봇을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인정해요. 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로봇 1000대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간은 몇 명일까요? 생각해봐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2명, 하드웨어 기술자 3명, 관리자 1명, 다 합쳐서 10명이면 충분해요. 시스템이 잘 구축되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나머지 990명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속도가 문제예요. 피지컬 AI의 확산 속도는 인간의 재교육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건 증명된 거예요. 디지털 AI가 나온 지 얼마나 됐나요? 챗GPT가 나온 지 2년인데 벌써 많은 직업이 위협받고 있어요. 피지컬 AI는 이것보다 더 광범위해요. 우리는 새로운 직업을 찾기도 전에 로봇에게 자리를 내어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낙관이 아니라 현실적인 분석이에요. 돈의 흐름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건 확실한 법칙이에요. 지금 누가 어디에 돈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이 거대 기업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쏟아붓고 있나요? 로보틱스 스타트업입니다. 펀디, 피규어, AI, 스킬드 AI 같은 스타트업들의 수조 원대의 돈이 흘러가고 있어요. 젠슨 황기 다음 파도는 피지컬 AI라고 말한 건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이건 선전포고예요. 우리가 이 판을 그렇게 짰다는 선언이에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AI의 두뇌가 물리적 신체를 얻는 순간 전 세계 산업의 지형도가 송두리째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새로운 지형도에서 자신들이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당신이 주인이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요. 피지컬 AI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로 선택해야 해요.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할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될지의 문제예요.
당신은 로봇을 소유한 자본가가 될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로봇 회사에 투자해야 해요. 당신의 돈을 움직여야 해요. 아니면 당신은 로봇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될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부터 코딩과 로보틱스를 배워야 해요. 아니면 당신은 그냥 로봇에게 대체될 것인가? 그렇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알아서 할 거니까요. 이 세 선택지 중에 당신은 어느 것을 고를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미래 문제예요. 피지컬 AI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구세주가 될까요? 아니면 대량 실업을 부를 재앙이 될까요? 답은 없어요.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뜨겁게 토론해 주십시오. 이건 당신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피지컬 AI 관련주와 투자 전략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본가 쪽을 선택하셨다면 꼭 봐야 할 영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이제 당신도 깨어났으니까요. 당신도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행동해야 해요.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에게만